음주 헌터 추격 생중계입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했다라고 의심받는 운전자가 몰는 차량을 막 유튜버가 찍으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문제가 좀 생겼는데 지금 사적 제재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소개해 드렸는데 우선 화면으로 좀 정리한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좀 보시면서 지금 안지성 변호사 바로 나오셨는데 네. 어떤 일이 이게 언제 발생한 겁니까, 뭐가? 20일 오전 3시경이었습니다. 광주 광산구의 한 도로에서 이제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있다라고 하면서 어떤 유튜버가 추적을 시작했고요. 유튜버가 내가 그 유튜버 봤을 때 저거 음주운전 차량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그 유튜버는 이제 이 사건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이제 음주운전 헌터로 좀 유명했던 유튜브고요. 그럼 따라다니는 겁니까? 맞습니다. 음주 의심 차량을?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찰에 뭐 신고도 하고 뭐 실제로 뭐 적발도 하고 이런 유튜버인데 신고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 추적 과정에서 이제 그 해당 음주운전으로 의심되는 차량이 이제 사고가 나서 해당 운전자가 사망하는 그런 이제 비극적인 그러면은 사고가 그 발생했습니다. 유튜버가 저 차량이 음주운전한 것 같다 그러면서 일단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리고 그 차량이 이동을 하니까 본인 차량이겠죠? 쫓아간 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유튜브로 계속 찍으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일단은 본인뿐만 아니라 해당 유튜버와 이제 그 업을 같이 하는 다른 일행 등이 있었는데 일행 등과 여럿이서 이제 해당 차량을 추적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걸 생중계를 하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택시가 끼어들면서 이 해당 유튜버 차량과 이제 음주운전 의심 차량과는 좀 거리가 한 2km 정도 벌어졌는데 다른 일행들은 계속해서 추적을 이어가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이제 과속을 지나치게 하던 나머지 사고가 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유튜버요. 음주운전을 했다고 어떻게 파악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의심을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되는 겁니까? 일단 지금 현재 유튜브 이 컨텐츠 중에 음주운전 헌터라고 하는 컨텐츠가 상당히 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제 음주운전 피해자들 모임이라고 결성이 돼서 헌터로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아니면 뭐 구독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영리 목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도 계신데 보통의 이제 음주운전 헌터의 경우에는 술집이나 음식점에서 나오는 장면을 포착을 하고 식당에서 이미 술을 마셨구나 이런 걸 미리 본다 이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좀 비틀거린 채 누가 보더라도 주치 상태 이미 명백한 사람이 차에 탑승해서 운전을 시작하면 추격을 시작하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데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 그러한 구체적인 정황까지는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골목길에 정차했던 그 운전석 그 음주운전 의심 차량의 운전석에 이 해당 유튜버가 창문을 뚝뚝 두들기면서 이제 음주운전 한 거 아니냐. 이런 멘트를 하고 그런 모습까지도 나와요? 맞습니다. 해당 생중계 그런 모습이 나오고요. 그 해당 이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의 운전자가 또 이 유튜버를 알아봅니다. 이제 해당 지역 광주 전남 지역에서 좀 유명한 유튜버다 보니까 해당 유튜버를 알아봐서 누구누구님이시나 하면서 갑자기 그때부터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 경과를 좀 지켜본다면 이 해당 피해 차량이 음주운전을 했다고 볼만한 합리적인 의심은 드는 상황입니다. 물론 국가에서의 어떤 그 망인에 대한 좀 감정이 좀 있어야겠지만은 현재로서는 어쨌든 음주운전이 상당히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또 그런 일이 있군요. 지금 이게 이제 운전을 하신 분이 사망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당 유튜버와 이제 유족들의 입장이 지금 나오는데 화면에 있습니다. 지금 일단 이 음주운전 추적, 뭐 헌터라고 뭐 아까 표현이 됐던데.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고인이 되신 분과 유족께 죄송하다. 일단 사과는 했어요. 그리고 경찰 조사 성시 임할 것이라는 입장. 근데 이 유족 측은요. 음주운전 자체는 큰 잘못이지만 유튜버의 추격이 없었다라면 사고가 없었을 것. 이거는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 이 얘기를 좀 유족들은 하고 있는데 유족들 입장은 지금 어떻게 좀 보십니까? 사실 뭐 일단 이 사람의 생명이 이제 사망. 이제 회복할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안타깝기 때문에 유족들의 입장도 일은 고려할 만은 하지만 그러니까 그렇게 쫓아오고 그러니까 그걸 회피하려다 사고 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이 난 거 아닙니까? 라는 건데 지금. 그런 주장 일은 뭐 고려할 만은 하지만 이 사건 사실 음주운전이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이었고 우리 형사소송법 212조에서는 이제 현행 법인의 체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기관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현행 범인은 체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현행범인이라고 하는 그 정의를 보게 되면 누구냐는 물음에 도주하는 사람을 현행범인으로 보고 있거든요. 사실 이 사건은 현행범인으로 볼 여지가 충분한 상황이고 해당 유튜버가 수사기관은 아니라 하더라도 체포할 수 있는 권한이 형사소송법상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추적하던 과정에 이 사건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지만 이게 지금 계속해서 보도가 되고 있는
사적 제재 예. 그리고 이제 개인 유튜버들의 어떤 영리나 어떤 예. 구독자를 늘리기 위한 지극히 좀 자극적인 행태와는 조금은 궤를 달리 봐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 이 유튜버 지금 경찰 조사 뭐 성실 받겠다 입장 나왔는데 조사 받으면 이게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실 어떤 혐의로 조사하는지도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뭐 가서 정말 고의적인 사고를 내서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인과관계가 사실 명확히 입증이 되지 않았거든요. 과연 추적으로 인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음주운전으로 인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인과관계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이 해당 유튜버에 대해서 어떤 혐의로 조사를 하는지 아마도 제 추측에는 참고의 조사로 보여집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추적이 뭐 정말로 좀 짧은 간격으로 이루어졌고 피하기 어려운 과정에서 뭐 피하다가 사고가 났다. 그러면 과실치사 정도의 죄책을 물을 수는 있을지언정 그래도 어쨌든 이게 직접적인 인간관계, 상당히 인간관계 인정되기 좀 어려워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유족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고인이 되셨잖아요. 그 운전하시는 예. 분이. 그래서 답답한 심정에서 저런 입장이 나온 것 같은데 이제 안희정 변호사께서는 여러 가지 이게 좀 복잡하네요. 지금. 네. 이거 김철현 교수님. 네. 이게 사실은 사적 제재 논란 게다가 이게 또 유튜버들 수익을 뭐 추구하다 보니까 뭐 또 있을 수 있느냐 아니냐 뭐 이런 여러 논란이 좀 불거졌어요. 사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뭐 유튜브가 최근에 보면 워낙 유튜브 시장도 치열해지다 보니 저는 굉장히 좀 자극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아마 저분 같은 경우도 지금 굉장히 좀 정의의 편에서 그 음주운전에 이런 것들을 좀 나름대로 조금 뭐 이 단죄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로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죽는 사태까지 가면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마 단순하게 지금 변호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음주했다는 부분을 최종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 근데 음주한 거 아니냐고 물은 상태. 그러면 아직은 음주를 했는지 그걸 확신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유가족들이 얘기하는 거는 어떤 공황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느꼈을 그 굉장히 공포나 두려움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과정에서 만약에 운전했다면 굉장히 이것들은 그 유튜브가 굉장히 과하게 한 부분이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뭐 면밀한 조사가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는 보입니다. 강선필 부회장 어떻게 보세요 이 사안? 근데 보통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할 때도 예. 도주로를 다 확보를 합니다. 그게 못 도망가게 하려는 것도 있지만 안전을 위함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이분이 어떤 차원에서 이 추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경찰이 할 일이 있고 용감한 시민이 할 일은 있는데 그 범위를 조금 벗어난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것들이 더 확산돼서 또 2차, 3차 또 사고가 일어날까 그게 좀 우려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사람의 목숨이 앗아졌잖아요. 자, 그리고요. 이게 또 역주행 사고, 큰 사고가 하나 났습니다. 일단 영상이 좀 들어와 있는데요. 그 모습부터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화면에 차량이 굉장히 크게 파손이 됐는데 화면 좀 있습니다. 이 무슨 사고인지 이거 좀 보시면서 안희정 변호사 어떤 일이 또 벌어진 겁니까? 이거는 예, 추석 연휴였던 지난 16일이었습니다. 오전 예. 1시쯤에 그 영월 터널에서 역주행하던 차량이 역주행을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터널 안에서 편도 2차선 예. 도로인데 1차선 도로를 역주행하는 차량에 의해서 차량이 충격함으로써 이제 일가족 6명이 좀 죽거나 다친 아주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화면 좀 보세요. 거기 보면 역주행 사고인데 그럼 역주행을 하고 다른 차는 정면으로 거의 부닥쳤다고 보는 건데 지금 이걸로 2명 사망, 5명 부상. 그럼 아까 그림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역주행 차량 운전자는 사망했고 그리고 승합차 운전자는 뭐 거기 동승자가 많이 있었는데 그 운전자는 충돌을 당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분도 사망을 했고 동승자 5명 중경상. 여기 보면 뭐 친구 아내 부인도 다쳤는데 남편은 장례 중 가해자 사망했다는데 이런 얘기인데 근데 이 역주행한 운전자 예. 뭐 음주운전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확인이 되는 겁니까? 이게 사실 처음부터 밝혀진 것은 아니고요. 예. 이제 그 가해 운전자의 지인이죠. 지인들이 가해자의 어떤 SNS 정황에 대해서 올리면서 이 사건 전날 음주한 정황에 대해서 이제 보도가 되게 됩니다. 사고 전에 어떤 사진들이 있었는데 그게 예. 술을 어떤 뭐 펜션에서 어떤 술 파티를 벌였던
영상이 SNS에 게재가 됐고요. 예. 마찬가지로 국과수에서 가해 운전자에 대한 이제 혈중 알코올 농도 분석 결과 그분도 숨졌잖아요, 지금. 면허 취소 수치를 초과하는 이제 알코올 수치가 검증이 됐습니다. 혈액을 그러다 보니까 음주가 나왔다. 예. 그리고 사실 저 블랙박스를 보게 되면 저도 뭐 해당 블랙박스 여러 차례 좀 돌려봤지만 이제 그 역주행하는 것 자체가 사실 상당히 좀 이례적일 정도. 물론 저 해당 도로가 평소에도 좀 역주행이 많았기 때문에 그 전에 이제 도로관리청에서 그 역주행하지 말라고 이제 우회전 금지, 좌회전 금지를 좀 큰 표지판을 설치했던 구간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 차량에 충격하기 전에 여러 차례 앞선 선행 차량들을 지나가요. 근데 해당 가해 차량이 마치 본인이 역주행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상대방이 역주행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하이라이트를 막 쏘거든요. 그러면서 결국에 계속해서 오다가 곡선 커브를 지나면서 이제 충격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착각이라고 하기엔 사실 이게 뭐 지나친 선행 차량이 없었다면 착각으로 여겨질 수도 있겠지만 이제 마주오는 차량들이 한 두세 대가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유지하지 않은 채 상당히 빠른 속도로 이제 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게 되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음주의 영향이 가장 컸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지금 이게 뭐 국가순환전 혈중 알코올 농도 조사를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과학에서 지금 이게 뭐 만취 상태 뭐 이런 설명이 지금 경찰 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 가해 차량 운전자분도 사망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거 책임과 보상은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일단은 가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해당 형사사건은 공소권 없음 처분이 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피해자 그리고 또 이제 유족들에 대한 이제 배상 보상 문제가 남아 있는데, 지금 이게 사실 또 음주운전이 명백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가해 차량의 보험사에서는 아마 면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지금 우리나라 국가에서는 이제 정부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이라든가 또 아니면은 이제 운전자 자신의 어떤 자동차 보험에서 특약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보험차 이제 상해 특약 같은 것을 통해서 비교적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는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가해 차량 운전자의 상속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상속인들에 대해서 불법 행위에 대한 어떤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피해 운전자, 아까 승합차를 운전하신 분 돌아가셨잖아요. 그분 유족들은 일단 어디에 호소를 먼저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우리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자동차 이제 손해배상 보장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사망 보상금이라든가 피해자 치료비, 장애 보상금에 대해서는 어쨌든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제 보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좀 보상을 받고 또 가능하다면 이제 피해 운전자 본인께서 가입하셨던 자동차 보험에 특약사항이 있다. 그러면 그 특약사항을 통해서 보장을 받는 방법을 생각해 보는 게 제일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